혹시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정말로 깨어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라는 그 막연한 희망이라는 꿈속에 갇혀 있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영원히 바꿔버릴 한 권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깨운 책, 바로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들은 이 책에 담긴 날카로운 핵심 인사이트에 저 꿈을 걷는 자만의 해석과 시선을 더해 당신의 잠재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새로운 법칙을 새겨넣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안락한 꿈의 벽을 부수고 당신이 스스로 잠재웠던 거인을 억지로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우리의 거친 산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모든 변화의 시작, 1%의 법칙의 경이로운 힘. 여기 모든 것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A와 B라고 부르겠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태어나 비슷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는 두 사람. 그들의 통장 잔고도 건강 상태도 인간관계의 폭도 거의 같습니다. 신이 보기엔 이 둘의 인생 그래프는 완벽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어느 날 A는 아주 사소한 결심을 합니다. 매일 책을 딱 10페이지씩만 읽어보자.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15분만 걸어보자. 이 결심은 너무나 작아서 그의 일상에 어떤 균열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틀, 사흘, 한 달을 꾸준히 해냈지만 그의 삶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죠. 그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고 몸무게도 변함이 없었으며 세상은 여전히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B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고된 하루를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그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봤고 주말에는 늦잠을 자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의 선택 역시 너무나 사소해서 그의 삶을 조금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괜찮은 직장인이었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1년, 2년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의 차이는 겨우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A는 약간 더 건강해 보였고 대화 중에 아는 것이 조금 더 많아졌을 뿐입니다. B는 약간 배가 더 나왔고 가끔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미세한 차이를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5년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법칙이 증명되었죠. A는 더 이상 과거의 A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10페이지씩 쌓인 독서는 그를 해당 분야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전문가로 만들었죠. 그의 통찰력은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매일 15분씩 걸었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강인한 체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활력이 넘쳤고 그 에너지로 더 많은 도전을 감당해냈습니다. B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서서히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방임은 그의 건강을 앗아갔고 늘어난 체중은 만성질환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외면한 그의 정신은 녹슬었고 세상의 빠른 변화에 불평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불운을 세상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임스 클리어가 말하는 1%의 법칙의 실체입니다. 매일 1%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히말라야 산맥을 밀어 올리는 지각판의 움직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감지할 수 없지만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흐르면 수천 미터의 거대한 산맥이 솟아오릅니다. 습관의 복리 효과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퀀텀 점프와 같은 거대한 도약을 꿈꿉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유조선의 항로를 바꾸는 것은 엔진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키의 역할입니다.
단 1도의 각도 변화는 처음에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하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한 뒤에는 완전히 다른 대륙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아주 작은 긍정적 선택,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1도 트는 행위입니다. 오늘 읽는 책 한 페이지, 오늘 하는 팔굽혀펴기 한 개, 오늘 아끼는 1,000원, 오늘 배우는 영어 단어 하나,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덧셈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리입니다. 어제의 노력이 오늘의 노력을 위한 발판이 되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노력을 위한 지렛대가 됩니다.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피운 담배 한 개비, 오늘 마신 술 한 잔, 오늘 내뱉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당신의 삶을 즉시 파괴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1%의 퇴보가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이 원치 않던 모습, 후회와 질병, 가난이라는 절망의 계곡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오늘 내 인생의 키를 어느 방향으로 1도 틀었는가? 성장의 방향이었는가? 아니면 퇴보의 방향이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가 어느 극적인 한순간에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공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의 총합이며 실패는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실수들의 누적된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성공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정립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주 작은 습관에 집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창한 목표는 우리를 흥분시키지만 결국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도 그 거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습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1%의 법칙의 무서운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다음에 이어질 습관의 작동 원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비밀의 문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시죠. 두 번째, 습관의 작동 원리, 4가지 불변의 법칙. 우리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컴퓨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컴퓨터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게으른 예측 기계입니다. 뇌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며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보존이거든요. 그래서 뇌는 의식적인 사고와 판단에 들어가려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자동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탄생 배경이거든요. 습관은 뇌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동 실행 프로그램이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왼발을 내디뎌야지, 그 다음에는 오른발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걷진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걷기라는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하고 있으며 남는 정신적 자원으로 오늘 할 일을 구성하거나 어젯밤 드라마를 떠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효율성이거든요. 제임스 클리어는 이 자동 실행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과정을 4개의 단계로 나누어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신호, 열망, 반응, 보상입니다. 이 4단계는 하나의 고리를 이루어 끊임없이 순환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저는 이것을 습관의 고리가 아니라 무의식의 계약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뇌가 세상과 맺은 4가지 조항의 계약서 말입니다. 첫 번째, 모든 계약의 시작은 신호입니다. 신호는 당신의 뇌가 보상을 예측하도록 만드는 아주 작은 단서입니다.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점심시간 12시가 되었네. 또 장소일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침대에 눕자. 특정 감정일 수도, 또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니,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료가 과자를 먹네. 여기서 김대리라는 평범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오후 3시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죠. 여기서 오후 3시라는 시간과 업무로 인한 나른함이 바로 그의 뇌에 각인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뇌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봐, 곧 보상이 주어질 시간이야. 두 번째, 신호가 뇌에 전달되면 두 번째 조항인 열망이 발동됩니다.
열망은 습관의 핵심적인 동기부여 요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정 행동 자체를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 대리가 열망하는 것은 믹스커피 자체가 아니죠.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믹스커피가 가져다줄 상태의 변화입니다. 즉, 나른함에서 벗어난 각성 상태와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 우리를 스마트폰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열망이 없다면 신호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열망은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행위와 같습니다. 세 번째, 열망이 충분히 강해지면 우리는 세 번째 조항인 반응, 즉 실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김 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걸어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컵에 믹스커피를 붓습니다. 이 반응이 일어날지의 여부는 그 행동이 얼마나 쉬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탕비실이 10층 아래에 있거나 믹스커피가 다 떨어지고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려 마셔야 한다면 김 대리는 아마 그 행동을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게으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노력을 들일 수 있는 길을 본능적으로 선택하죠. 넷째, 마지막으로 반응의 끝에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김 대리는 따뜻하고 달콤한 믹스커피를 마시며 잠시나마 각성 효과와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 보상이 바로 습관의 최종 목표입니다. 보상은 우리 뇌에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들인 노력을 만족시켜 줍니다. 뇌에게 이 행동 순서는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믹스커피를 마신 김 대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후 3시에 나른함을 느끼면 탕비실에 가서 커피를 마셔라. 그러면 기분 좋은 각성 상태를 얻을 수 있다. 이 기록이 반복해서 저장될수록 신호와 보상 사이의 신경 연결은 점점 더 굵고 단단해집니다. 마치 숲속의 희미한 오솔길이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으로 다져져 넓은 대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네 가지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왜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 힘든지,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어려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나쁜 습관은 이 네 가지 법칙을 너무나도 충실히 따릅니다. 담배의 신호는 어디에나 널려 있고, 니코틴에 대한 열망은 강력하며, 담배를 피우는 반응은 너무도 쉽고, 보상은 즉각적입니다. 반면 좋은 습관은 정반대입니다. 운동의 신호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힘들게 땀 흘리고 싶은 열망은 거의 없으며, 헬스장까지 가는 반응은 귀찮고, 건강이라는 보상은 너무나 멀리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 무의식적인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첫 번째 법칙,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법칙, 열망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칙, 반응을 아주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법칙, 보상을 아주 만족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이 법칙을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보이지 않게, 매력 없게, 어렵게, 그리고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프레임워크입니다. 당신의 모든 삶은 이 네 가지 법칙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던 무의식의 계약서를 눈앞에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조항을 알게 된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계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법칙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치며 당신의 삶을 재설계하는 실제적인 방법론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력을 탓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환경과 시스템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운명을 설계하는 기술.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라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선택 대부분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공간, 손에 닿는 사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 조종당합니다. 의지력은 변덕스러운 손님과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찾아왔다가 피곤하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환경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묵묵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충직한 하인 또는
무서운 주인이 됩니다. 진정으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의지력이라는 변덕스러운 손님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충직한 하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의 핵심입니다. 바로 분명하게 보이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끌리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진은 유능한 디자이너이지만 늘 두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만성적인 피로와 두통에 시달린다는 것, 둘째는 몇 년째 방 구석에 세워둔 기타를 보며 언젠가는 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늘부터 꼭 물을 많이 마셔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았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출근해서 모니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 오후에 또 커피 한 잔, 퇴근 무렵이 되어서야 그녀는 오늘 물 한 잔도 제대로 안 마셨네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텅 빈 텀블러를 보며 자신의 나쁜 기억력과 약한 의지를 탓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법칙의 분명하게 만들어라를 위배한 결과입니다. 수진의 의지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환경 속에서 물을 마시라는 신호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수기는 사무실 구석에 있었고 그녀의 시야에는 오직 모니터와 키보드 그리고 커피잔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에는 물의 존재를 상기시켜줄 어떤 단서도 받지 못했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가장 익숙한 습관, 즉 커피를 마시는 행동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이 강연을 들은 수지는 작은 실험을 합니다. 그녀는 아주 예쁜 디자인의 1.5리터짜리 물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물병을 자신의 책상 위, 모니터 바로 옆,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 마시는 것을 기억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물병이 그녀의 시야에 계속 들어오면서 그 자체가 강력한 신호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물병에 손이 갔고 하루에 두세 병을 비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두통은 사라졌고 오후의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었죠. 그녀가 바꾼 것은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 단 한 뼘의 환경을 바꿨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게 만드는 것의 힘입니다. 그녀는 이 원리를 기타에도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녀의 기타는 먼지가 쌓인 채 방 구석에 기타 케이스 안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고 영감이 떠오르면 쳐야지. 이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감이라는 신호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기타를 케이스에서 꺼내 거실 중앙, 그녀가 퇴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파 바로 옆에 멋진 기타 스탠드를 세워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기타는 더 이상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는 존재가 되었죠. 나 여기 있어. 한번 만져보지 않을래?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기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5분씩, 10분씩 기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기타를 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신호는 분명해졌지만 그 신호를 행동으로 옮길 열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법칙이 등장합니다.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습관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관장하는 도파민은 즐거움을 느낄 때뿐만 아니라 예상할 때도 분비됩니다. 즉 어떤 행동이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면 그 행동을 할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수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퇴근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캔과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 영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름하여 유혹 묶음 전략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규칙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퇴근 후에 해야 하는 행동인 기타 연습을 15분 동안 하면 하고 싶은 행동인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라이브 영상을 볼 수 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타 연습이 해야 할 일 목록에 있는 귀찮은 숙제였다면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 즐거운 관문이 되었거든요. 그녀의 뇌는 기타 연습과 맥주의 즐거움을 연결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잡는 순간 뇌에서는 이미 시원한 맥주의 맛과
짜릿한 음악을 예상하며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지력으로 기타를 잡지 않았습니다. 맥주를 마시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기타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법칙의 정수입니다. 당신이 만들어야 할 습관을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매력적인 행동과 짝을 지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아침 커피를 내리면서 하십시오. 지루한 이메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습관을 만들 때 고통과 인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본성을 이용하십시오. 첫 번째 법칙, 분명하게 만들어라는 당신의 행동을 출발선에 세우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법칙, 매력적으로 만들어라는 당신의 등을 떠밀어 출발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력을 훈련시키는 조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설계하는 교활한 건축가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주변을 좋은 습관으로 유발하는 신호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습관들이 달콤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십시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책상, 당신의 침실, 당신의 스마트폰 첫 화면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시키고 있습니까? 환경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지독히 현실적인 과학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출발선에 섰고 달려나갈 동기도 부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달리려고 하니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다음 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를 따라 그 무기를 손에 쥐러 가시죠. 네 번째, 세 번째 법칙, 저항을 파괴하는 기술. 아주 쉽게 만들어라.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길 앞에는 언제나 거대한 장벽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벽을 의지력 부족 혹은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장벽의 진짜 이름은 바로 마찰입니다. 마찰이란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입니다. 이 마찰이 클수록 우리는 그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하자며 미루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가장 저항이 적은 길, 가장 쉬운 길을 따라 흐르려 합니다. 우리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더 쉬운 선택지가 있다면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그 길을 택합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소파에 눕는 것이 더 쉽고 건강한 요리를 하는 것보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번번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마찰의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더 강한 의지력으로 장벽을 부수려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법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라. 장벽을 넘으려 하지 말고 장벽의 높이를 당신이 넘어질 뻔한 문턱보다도 낮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민준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글을 쓰는 작가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는 매일 3시간씩 글쓰기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날 그는 열정적으로 3시간을 채웠죠. 둘째 날 그는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며 겨우 2시간을 썼습니다. 셋째 날 그는 텅 빈 모니터를 보며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3시간이라는 목표가 주는 압박감, 즉 엄청난 마찰이 그의 창의력을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나는 작가의 재능이 없나 봐라며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시작의 중요성을 잊어버립니다. 습관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출석하느냐입니다.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 즉 습관이라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그 길을 한 번씩이라도 밟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의 가장 강력한 무기 2분 규칙이 등장합니다. 어떤 새로운 습관이든 시작하는데 2분 이상 걸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민준 씨가 만약 2분 규칙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목표는 매일 3시간 글쓰기가 아니라 매일 저녁 노트북을 켜고 워드 프로그램을 연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행동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프로그램을 여는 것만으로도 끝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매일 출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법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일단 노트북을 켜고 나면 한 문단이라도 더 쓸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일단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면 현관문을 나설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책을 펼쳐 한 페이지만 읽고 나면 다음 페이지를 넘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 규칙은 멈춰있는 당신의 삶에 아주 작은 첫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작을 쉽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의식입니다. 매일 노트북을 켜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민준 씨의 뇌는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가 쌓여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더 큰 행동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마찰을 줄이는 기술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이 목표라면 미리 운동 가방을 싸서 현관문에 두십시오. 건강한 아침을 먹는 것이 목표라면 전날 밤에 미리 과일과 채소를 손질해 두십시오.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행동 사이에 놓인 불필요한 단계들을 최대한 제거하십시오. 좋은 습관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깔아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마찰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TV를 너무 많이 본다면 TV를 보고 난 후 매번 코드를 뽑아서 서랍에 넣어두세요. 다음번에 TV를 보려 하면 서랍에서 코드를 꺼내 다시 연결해야 하는 마찰이 발생하고 그 귀찮음이 당신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쓴다면 자기 전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알람을 끄기 위해 당신은 침대에서 기어나와 거실까지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강철 같은 의지력과 초인적인 동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죠.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유혹적인 환경에 자신을 덜 노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지력을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좋은 습관을 따르는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나쁜 습관을 따르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도록 자신의 세상을 재편성한 건축가들이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의 의지력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약함을 탓하지도 마세요. 대신 당신의 지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당신이 되기 위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쉬운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을 2분 안에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여정은 언제나 단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첫걸음을 너무 크고 무겁게 만들려다 영원히 출발선에 멈춰서 있습니다. 당신의 첫걸음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세요. 그러면 당신은 어느새 하늘을 날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졌고 시작했고 행동했으며 그 과정의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마지막 열쇠. 그 열쇠가 없으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죠. 그 마지막 비밀을 향해 저와 함께 마지막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5번째, 4번째 법칙과 결론. 운명을 각인하는 기술. 만족스럽게 그리고 나아가기.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끝에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뇌의 관점에서 보상이 없는 행동은 기억할 가치가 없는, 즉시 삭제해야 할 스팸 메일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좋은 습관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거든요. 운동의 보상, 즉 탄탄한 몸매는 몇 달 뒤에나 찾아올 겁니다. 금년의 보상, 즉 건강은 몇 년 뒤에나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절약의 보상, 즉 목돈은 아득히 먼 미래에 있죠. 우리의 뇌는 이렇게 지연되는 보상 시스템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류는 예전부터 즉각적인 생존이 중요한 환경에서 진화해왔죠. 눈앞의 열매를 따먹고 눈앞의 위협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지 10년 뒤에 노후를 걱정하는 뇌는 생존에 불리했습니다. 이 원시적인 뇌를 데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4번째 법칙은 절대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즉시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좋은 습관이 끝난 직후 당신의 뇌에 작지만 확실한 승리의 신호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이 행동은 즐거운 것이었구나, 내일 또 해야지 라고 기억하게 되죠.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며 돈을 아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여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예쁜 유리병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참고 집에서 밥을 먹은 날이면 외식비로 나갔을 5만 원을 그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절약이라는 고통스러운 행위는 유럽 여행에 가까워진다는 즉각적인 만족감으로 바뀌게 되었죠. 텅 비었던 유리병에 지폐가 쌓이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돈을 넣을 때마다 유리병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뇌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는 즉각적인 보상이었거든요. 그들은 더 이상 절약을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병을 채우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법칙의 핵심이죠. 당신의 습관에 마침표를 찍어줄 작은 의식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운동 목표를 달성했다면 달력에 크게 빨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텅 빈 달력이 동그라미로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보상입니다. 이것을 습관 추적이라고 하는데, 습관 추적은 당신의 노력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무엇보다 연속의 고리를 끊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열망을 만들어냅니다. 하루를 빼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2번 연속으로 빼먹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실수지만 2번의 실수는 새로운, 즉 나쁜 습관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쓴 책의 원고 한 페이지를 끝냈다면 클립통에서 클립 하나를 꺼내 옆에 있는 빈 통으로 옮겨 보십시오. 수북했던 클립통이 비워지고 텅 비었던 통이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 당신은 진척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뇌는 진척 상황을 확인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상이 당신의 정체성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죠.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했는데 보상으로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다면 당신의 뇌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상충하는 정체성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보상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결국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이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가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죠.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 중심의 목표, 즉 책 한 권 읽기는 당신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동기를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정체성 중심의 목표, 나는 독서가다라는 당신의 행동을 영원히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체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아주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고 믿고 그 사람이라면 할 법한 작은 행동을 매일 증거처럼 쌓아나가는 것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계단으로 갈까? 엘리베이터를 탈까? 계단을 선택하겠죠.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지금 TV를 볼까요? 아니면 한 문단이라도 더 쓸까요? 한 문단이라도 더 쓸 겁니다. 이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이 새로운 정체성에 던지는 투표용지와 같습니다. 투표가 쌓일수록 당신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은 다시 당신의 습관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의 선순환이거든요.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1% 법칙의 경이로운 힘을 보았고 우리를 지배하던 4가지 법칙의 비밀을 파헤쳤으며 그 법칙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가능성일 뿐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 어떤 작은 승리를 거두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 어떤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길은 당신 앞에 선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길 위로 당신의 첫 발자국을 남길 시간입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의 이 거친 산책은 어쩌면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나약한 자신과 스스로 만들어낸 변명이라는 감옥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당신을 절벽 끝까지 억지로 끌고 왔을 뿐 그곳에서 날아오를지 아니면 다시 안락한 동굴로 들어갈지는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낡은 세계와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당신 스스로와의 엄숙한 계약이며 더 이상 꿈속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당신 영혼의 선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깨어나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걷기 시작한 자의 발밑에서 발견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함께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